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화학 원료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통로죠. 네. 바로 이 낙포부두가 노후화됐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남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꾸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게 되면요, 화학 원료를 납품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KDI에 의뢰를 해서 낙포부두 기능 개선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지가 벌써 4년째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될까 말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뭐 올해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한 실정이고요. 이미 뭐 12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올해도 틀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엔 인터뷰에서 여수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정병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광양만권에 살고 있는 저희입니다. 낙포부두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 수출입된 화학 제품이 약 7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낙포부두에서 여수산단 전체 물동량의 42%인 약 300만 톤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낙포부두가 좀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네, 낙포부두는 정부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지난 74년부터 79년까지 5선석을 건설하여서 남해화학 전용 부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1위 비료 제조의 해설로서 농업용 비료 약 50%를 공급하고 있는 오늘은 남해화학을 있게 한 국가 중요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총 5개 선석 중 4개 선석이 내용연수 40년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일부 부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두 하부에 설치된 79개의 위험물 운반 파이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낙포부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육지에 저반하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화물을 선적하는 저장의 기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자, 낙포부두가 그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하고 있나요? 네, 낙포부두는 연간 약 1,500척의 배가 접안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7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산정한 연간 낙포부두에서 하역 가능한 시설 능력은 560만 톤인데 부두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다 보니 최선율이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한 비용은 부두를 이용하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낙포부두에서 처리하고 있는 화물은 화학 제품 42%, 비료 원료가 19%, 네. 기타 제품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여수탱크 터미널이 낙포부두 인근에 저장탱크 135개를 설치하고 원료를 저장했다가 여수산단 30여 개사에 공급하는 등 여수산단 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후화된 이 낙포부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인데요. 자, 이게 정확히 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 지금 또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네요. 예. 많이 노후화된 네. 화면이 나올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낙포부두는 바다에 파일을 받고 그 위에 바닥판을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 그러네요. 예. 갈라진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녹도스러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철근이 다 부식되어서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부두 전면에 새로운 부두 시설을 설치하는 리뉴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20년까지는 이용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온통 다 녹슨 자국들이 다 보이고 있고요. 좀 위험해 그렇습니다. 보여요. 도로도 임시 땡기는 모습인 방편으로 것 저렇게 같은데요. 네. 막아둔 건가요? 틈을 갖다가 도로죠, 도로. 해놓은 것밖에 예. 네. 무거운 차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도로 땜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거기다 하고요. 또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이게 좀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네요. 그렇네요. 예, 예.
대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가, 만약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이 없는가, 직접 좀 전남도 측에다가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꼭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안 없는 일이 있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낙포부두에 대한 대안은 논의됐던 게 좀 없나요? 네, 사실 새로운 교량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못하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두시설의 낙포부두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른 부두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부두 특성상 부두에서 공장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고 네. 또 노딩압이라는 특수장비를 통해 하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두나 컨테이너 부두에서는 하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광양항의 낙포부두 외에 화학제품을 처리하는 부두 시설이 3개 있습니다. 네. 이들은 다 채선율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부두는 중흥부두 채선율이 24%, 네. 사포부두가 22%, 석유화학부두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한단 석유화학 제품의 42%를 처리하는 낙포부두 화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천 일반 부두 이용권 그리고 이제 사포부두 이용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자,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포부두가 사포부두가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화학 제품 처리가 가능한 부두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지난해 채선율이 약 21%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간 사포부두를 이용한 선박이 약 760여 척인데요. 네. 여기에 2배가 넘는 낙포부두 이용 선박 1,500척까지 이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한 여천 일반 부두는 자파부두로 근본적으로 화학 제품을 처리할 수 없는 부두입니다. 설사 하역 시설을 설치해 처리한다고 해도 부두 규모가 2선석뿐이고 하역 능력이 낙포부두 24%에 불과해 화물 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취급하는 품목들, 뭐 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품목들도 다르고 애초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수용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투자에 대한 문제 좀 제기해 볼까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기업도 있을 것이고 정부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에다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낙포부두의 운영 주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운영 주체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낙포부두 소유는 국가입니다. 운영 주체 또한 국가이고요. 예. 네. 다만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낙포부두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서 뭐 돈을 좀 들여서 혹은 뭐 이제 정부와 뭐 일정 부분 공동 투자를 해서 이쪽 부분을 좀 리뉴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국내 그 부두 개발 현황을 보면 유류 부두와 같이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별 기업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부두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두로서 국가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낙포부두는 4개사가 사용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수산단 30여 개사가 이들 기업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있어서 공용부두 성격이 강한 부두입니다. 실례로 국내 컨테이너 부두도 운영사는 한 개지만 네. 여러 화주사가 부두를 이용하는 만큼 국가나 공공기관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부두 이용사 중 3개사는 부두 이용 비중이 낮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1,600억 원에 달하는 부두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규모가 큰 남해화학도 영업이익이 연간 200억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네. 이는 대부분 낙포부두와 무관한 유류 판매를 통해 얻어지고 있는 수익으로서 부두 건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한 비료 가격 인상을 통해 보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농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 전남도에다가 이야기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전남도 측에서는 이런 한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지역 차원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좀 중앙 서울에서 좀 전국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여수상공회의소 지금 본부장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 대한상공회의소가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겠죠. 혹은 뭐 중앙부처에 직접 목소리를 낸다던가 공론화시키는 작업들을 따로 좀 하고 있는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 상공에서나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부에 이러한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정작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지역의 민원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민원이요.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280여 개의 기업과 2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80조 원의 생산과 327억 불의 수출을 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포부두가 만약에 폐쇄된다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혹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실제 리뉴얼이 이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뭐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리뉴얼을 해도 관련 업체들은 공사 기간 중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리뉴얼 부두로 배관과 컨베이어 벨트 등을 이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공사에 따른 하역 작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5개 선석만은 3개 선석으로 리뉴얼하는 사업도 현재의 선박 접안 척수를 고려하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환경단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서요. 뭐 기존의 기능 유지 외에 뭐 추가적인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늘 뭐 대규모 공사가 시작이 되면 염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광양만 생태계, 뭐 해수 소통 방해와 같은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업 추진 계획 외에 뭐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 리뉴얼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해수 소통 방해와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별도 수치 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기재부나 KDI 쪽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낙포부두는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여수산단의 중화 클러스터 이점을 10분 활용하고자 자체 시설 조사를 꾸준히 하여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을 이유로 대안 없이 부두를 폐쇄한다면 기업으로서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고용이라든지 적기 원료 공급 차질 등으로 결국은 지역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현재 KDI에서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만 부각하지 말고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과를 조속히 도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관련해서 요즘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실 얼마 전에서 여수 산단에서 뭐 장관도 함께 오기도 했었고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여수 산단에서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투자 계획이 좀 어느 정도가 됐었는지 그때 당시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여수산단은 2022년까지 8개사에서 7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430만 톤의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투자 계획 형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광양항 낙토부두 이 리뉴얼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거는 또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공업용수와 부두시설 같은 인프라를 국가에서 적기에 건설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430만 톤 화물이 창출된다면 낙포부두 정도의 신규 부두시설이 필요한데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마저 안 되고 부두가 폐쇄된다면 생산시설이 있어도 원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아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설을 건설해 주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차원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대한민국을 또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네. 하루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KDI에 전화를 많이 걸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연결이 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 과정에서.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상공회의소 정병식 본부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